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3 기초과정입니다. 프리미어와 영상 편집의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본 강의만 시청하시면 프리미어 및 영상 편집 기초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은 뉴 프로젝트와 오픈 프로젝트로 원하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열 수 있죠.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바로 열 수는 없고요. 뉴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생성을 한 다음 그 위에 영상을 얹게 됩니다. 그러면 뉴 프로젝트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단에 보시면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나오죠. 이 프리미어로 작업을 하실 경우 내가 작업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프리미어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자, 새 폴더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샘플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Choose Location 들어가셔서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바탕화면 누르고요. 여기서 샘플, 지금 만든 폴더죠? 들어가신 다음 폴더 선택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새로 생성한 파일 Untitled라고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만든 폴더 안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소스들이 있겠죠. 동영상들이 있겠죠. 또는 사운드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안에 넣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프리미어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프리미어를 실행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 부분이 메뉴가 되겠죠.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창이 소스를 얻는 창이 되겠습니다. 이 창을 프로젝트 윈도우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소스를 가져온 다음 그 소스를 작업하기 위한 윈도우에 얹습니다. 자, 이곳이 타임라인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작업하는 화면이 이 위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창이 되겠어요. 소스를 불러와서 그 소스를 타임라인에 얹어주고 그 타임라인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 있는 프로그램 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툴들은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 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른다든지 또는 영상을 이어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여기 있는 툴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위쪽은 작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절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이곳은 음량을 보여주죠. 영상에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여주게 돼요. 자, 이게 기본 작업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 이 프리미어는 아무래도 영상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창을 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 조절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창들과 창들 사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창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 위아래도 사이즈 조절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필요한 윈도우도 많고 조절하는 것도 많지만 일단 기본 작업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소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이라든지 또는 캠코더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때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 누르시면 여기에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이 임포트로 소스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매번 메뉴를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는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빈 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 임포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해당 영상을 선택하시고 열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은 작업하기 위해서 프리뷰로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꿀 때는 아까 폴더에 넣어 놓은 이 영상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mp4 영상으로 만들 때 한참 찾아야 되거나 또는 분실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꼭 작업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 넣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실하거나 찾을 염려가 없죠. 자, 이제 이 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윈도우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 윈도우 위에 얹습니다. 자, 마우스 버튼 놓으면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영상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영상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인데 지금 이것은 어느 걸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리고 사운드 크기가 여기서 보이죠? 자, 이 사운드가 편집을 할 때는 신경 쓰여요. 그래서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중간에 굵은 선이 하나 나오죠? 이 굵은 선 위쪽은 영상이고요. 아래쪽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보시면 V1, V2 이렇게 있죠? 비디오 1, 비디오 2고요. A1, A2는 오디오 1, 오디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사운드와 영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게 되죠. 만약 사운드가 없는 영상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운드는 없고 영상만 나오게 되고요. mp3 음악을 얹어줬어요. 뭐 배경음악을 준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겠죠. 자, 음악을 얹었을 경우에는 음악에는 영상이 없죠. 그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사운드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플레이 헤드로 움직이면 소리가 나와서 불편합니다. 자, 그럴 때는 오디오 옆에 보면 M이라고 있어요. 뮤트라고 합니다. 자, 뮤트 눌러서 소리를 잠시 끕니다. 그러면 소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소리를 꺼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얹어주게 되죠. 자, 지금 편집하는 기준 위치는 전부 여기 있는 이 플레이 헤드가 기준 위치가 됩니다. 프로그램 창에서 보이는 것도 그 기준 위치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시간 단위를 알아야 돼요. 자,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의 시간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00:08:2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게 4개의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제일 끝에 있는 이것이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초, 그 다음은 분, 그 다음은 시가 되겠죠. 자, 모든 영상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상을 볼 때 움직이는 영상을 보게 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사진들이 이어져서 영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여러 장을 겹친 다음 그 종이를 차라락 하고 넘기면 움직이게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1초에 사진이 지나가는 장수가 중요합니다. TV의 경우에는 1초에 29.97 프레임이 넘어가게 돼요. 대략 30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24 프레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초당 60 프레임을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은 30 프레임으로 잡으시면 별 문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부분이 8초 20 프레임의 지점이 되는 거죠.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 프레임 단위로 나오지는 않지만 초급을 지난 중급 정도의 프로그램부터는 기본 단위가 전부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만 잘 익혀두셔도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금방 적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플레이 헤드를 움직일 텐데요. 단위가 너무 조밀하게 붙어 있죠.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아래쪽에 보면 스크롤이 보이죠?
자, 이 스크롤의 끝을 잡고 더 좁게 만들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늘리면 축소가 됩니다. 확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레임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옮기면 26, 27, 28, 29프레임까지 간 다음 9초로 넘어가죠. 자, 전체가 30프레임이기 때문에 29프레임까지 나오고 그 다음은 9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이 지나가는 영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초당 프레임 수가 10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딱딱 끊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움직임일수록 프레임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 용량은 커지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가 영상의 기본 단위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도 지금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기본 편집 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가져오도록 할까요? 자, 뉴 프로젝트 누릅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윈도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임포트 합니다. 그 다음 영상 선택해서 열기 하시게 되면 영상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지금은 제가 하나만 얹어놨는데요. 여러 개의 소스가 얹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영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마우스를 소스 화면에 얹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간단히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죠. 프리뷰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신 후에 이 영상이 맞으면 이 영상을 타임라인에 얹어주는 거죠. 자, 얹겠습니다. 자, 영상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 플레이 헤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리가 나니까 소리는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오디오 부분에 M 버튼 누르시면 뮤트가 돼서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느리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해서 늘리고 줄이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프리미어는 거의가 단축키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 타임라인에 얹었을 때 타임라인에 얹혀 있는 소스를 클립이라고 부르죠. 이런 기본 용어들은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클립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바로 옆에 보시면 는 표시와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그 두 키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는을 누르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게 됩니다. 축소와 확대되는 기준점은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표시로 확대를 하게 되면 플레이 헤드가 이 타임라인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계속 이 상태에서 확대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면 계속 그 상태에서 축소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보시면 Alt 키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게 되면 확대와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기준점은 내 마우스가 위치한 지점이 기준점이 되겠죠. 자, 마우스를 여기에 놓고 Alt 키 누르고 스크롤 휠을 올리면 자, 그 점을 기준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 마우스를 놓고 Alt 키 누르고 휠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죠. 자, 단축키와 Alt 마우스 휠을 돌리는 차이점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확대 축소할 일이 프리미어 작업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요.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 단축키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다 보면 처음부터 제 위치에 놓고 찍는 경우는 잘 없죠. 삼각대 같은 걸 고정하기 전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면 보통 손을 움직여서 위치를 잡게 되기 때문에 앞쪽은 보통 버리게 됩니다. 거의가 앞쪽 부분은 잘라내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플레이 헤드로 일단 위치를 잡겠죠? 자, 그 다음 플레이 헤드로 위치를 잡겠죠? 지금 이 옆에서 강아지가 나오는 바로 전까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 앞부분을 버릴 거예요. 프리미어는 기본 툴이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이 툴로 선택하고 이동하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 기본 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 있는 클립 위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마우스를 이 클립의 왼쪽 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괄호가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죠. 자,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죠? 우측이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클립의 우측 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나와 있죠.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클립을 줄이거나 느리게 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영상은 전부 움직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장 한 장이 전부 이어져서 빨리 지나감으로써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당연히 첫 번째 사진이 들어가고요. 쭉 사진이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사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때 마우스를 제일 왼쪽 끝 처음에 위치시킨 다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테두리 선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근처에 가면 턱 하고 붙어요. 자, 이게 스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 마우스 손을 놔볼게요. 그러면 앞쪽 어디 갔어요? 가려준 겁니다. 자, 필름이 쭉 있는데 앞쪽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름을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까지 말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은 그 지점부터 보이게 되겠죠.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처음에 영상이 시작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을 가려놨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까만색으로 보이죠? 그러다가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처음부터 영상이 플레이가 돼야 돼요. 자, 여기 있는 클립을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가져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점 0초부터 플레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끝부분을 잘라야 되겠네요. 이 부분까지만 보이게 하고요. 나머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필름을 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마우스를 우측 끝으로 가져갑니다. 빨간색 화살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붙여줍니다. 턱 하고 스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는 영상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줄인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말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끝에 가져가면 왼쪽에 화살표가 나오죠. 자, 다시 마우스를 우측 끝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화살표 똑같이 왼쪽으로 나오죠.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고요. 자, 마우스를 얹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측으로 조금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화살표가 어디로 갔어요? 우측으로 갔죠. 자, 이때는 돌돌돌 말려져 있는 필름을 다시 당겨서 원래대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셀렉션 툴로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줄이거나 그 다음 마우스를 끝에 가져다 놓고 느리거나, 자, 영상의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영상 길이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상단에 플레이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플레이 헤드가 움직이면서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멈추죠. 자, 이 기능은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영상 프로그램은 전부 이 경우 스페이스 키를 단축키로 씁니다.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윈도우의 미디어 플레이어도 똑같은 단축키예요. 플레이는 스페이스, 멈출 때도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영상을 플레이하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것도 귀찮네요. 영상이 이렇게 짧을 때는 모르지만 긴 영상은 매번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처음으로 갖다 놓고 불편합니다. 자,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홈이라고 쓰여 있는 키가 있죠. 이 홈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제일 앞으로 가고요. 엔드 키 누르면 제일 끝으로 움직입니다. 홈과 엔드. 자, 지금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물론 마우스로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불편해서 작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단축키는 거의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만 외워두시면
다른 거 이용할 때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 정도 중간에 가서 여기에 다른 영상을 좀 넣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다른 영상을 넣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한 것은 영상의 앞과 뒷 부분을 없애거나 다시 보이게 할 때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느리거나 줄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이에요. 영상의 중간에는 마우스를 얹어도 빨간색 표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필름을 잘라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여기는 셀렉션 툴을 이용하지 않고요. 툴 팔레트에 있는 레이저 툴, 면도 칼이죠. 자, 이 레이저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레이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를 바깥에 가져가면 빨간색으로 금지 표시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우스를 들고 클립 위에다 얹어 볼게요. 빨간색 금지 표시 없어졌죠? 자, 지금 점선이 보이시죠? 이 점선이 면도칼로 자르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플레이 헤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자를 거면 이렇게 가져가서 그 부분에 딱 위치를 시키겠죠. 그 다음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클립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선택 툴 눌러야겠죠? 셀렉션 툴. 자, 이것도 매번 하려면 너무 귀찮아요. 자, V 누릅니다. 키보드에서 V 누르면 바로 선택 툴로 바뀌게 되죠. 이 선택 툴은 프리미어 작업을 할 때 매번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어떤 툴을 쓰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는 항상 이 선택 툴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툴들은 단축키를 외우지 않더라도 이 선택 툴 단축키 V는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영상과 음악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하세요. 그럼 어떻죠? 두 개가 따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의 중간중간 부분들을 전부 잘라서 따로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영상에 마우스를 얹어 볼게요. 그리고 왼쪽 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빨간색 괄호와 화살표가 또 나왔죠. 좀 전에 하나의 영상으로 묶여 있을 때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따로 잘렸는데도 나와 있죠. 늘려볼까요? 늘어나네요. 자, 이유가 뭐죠? 이 영상을 자르더라도 사실은 잘린 게 아니고요. 두 개를 똑같이 복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보이는 부분만 다른 거죠. 이 소스에 대한 정보를 이 클립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늘리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다시 늘리면 다시 이 영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영상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명령 취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잘려졌더라도 하나하나의 잘린 조각들은 원본 소스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잘못 잘랐다고 해서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원래대로 다시 복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영상 편집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툴과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숙달이 될수록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숙달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죠. 반복 시청과 반복 연습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양한 소스를 가져와서 프리미어에 얹어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 소스를 얻는 것은 영상뿐만이 아니고 사운드와 사진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사운드는 mp3일 경우 그냥 얹어주시면 되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여러 개를 얹을 때는 가로 세로 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편집한 다음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화면의 사이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즈로 영상을 제작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을 얹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가로와 세로비가 동일하면 이 화면을 꽉 채우게 되겠죠. 그런데 가로와 세로비가 달라서 이런 사이즈의 영상을 얹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얹었어요. 이번에 얹은 사진은 이런 사이즈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까만 화면으로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작업을 하실 때는 소스의 가로 세로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이즈의 영상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이 얹은 영상은 이런 사이즈예요. 자, 가로 세로 비가 다르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가로 세로 비의 이 영상을 키워서 빈 곳이 없도록 꽉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넘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 영상 바깥으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안쪽을 완전히 채워 주셔야 됩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려요. 그럴 때는 이 확대한 영상을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셔야 내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부분이 비어서 까맣게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키워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일부분만 보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를 가져올 때는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소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트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임포트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와 영상, 사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과 사진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죠. 이때 어떤 소스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 소스에 맞는 기본 사이즈가 지정이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창의 보기 방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아이콘 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그 옆에 있는 리스트 뷰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파일명이 나오게 되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영상의 길이라든지 초당 프레임 수, 자, 우측으로 넘어가 보면 그 영상의 크기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비디오 인포에 보시면 810 곱하기 1440이 있고요. 1280, 853, 1920, 1080, 1280, 720 다양하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와 가로 세로 비율이 다양하게 있을 경우 영상을 얹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얹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영상부터 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에서는 지금 얹은 영상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다른 영상을 또 얹어 볼게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영상을 얹어 볼게요. 자, 얹었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 보면 앞쪽에는 원래 얹은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두 번째로 얹은 영상이 붙어 있죠. 지금은 원래 있던 영상 뒤에 새로 얹은 영상이 이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간대가 더 늘어난 거죠. 자, 원래 이 영상은 시간 길이가 플레이 헤드를 옮겨보면 8초 10프레임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상부터 또 이어져서 이번에는 14초 29프레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있던 영상 길이에 뒤쪽에 다른 영상을 붙여서 이게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영상을 얹으실 때 항상 여기 있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이 셀렉션 툴로 이렇게 움직여서 영상을 위치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중간이 어떻게 돼요? 비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노란색 선이 보이죠? 이 중간은 빈 공간이에요. 즉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 되다가 이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쪽에 영상이 있고 뒤쪽에 또 다른 영상을 이어 붙여서 만드실 경우에는 두 영상 간 사이에 공간이 비지 않게끔 클릭 드래그해서 완전히 붙여서 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스냅 기능이 돼서 근처에 가면 턱 하고 붙어요.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뒤쪽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사이즈가 달라졌죠? 까만 부분이 나중에 mp4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하게 되면 출력이 되는 영상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얹은 이 소스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작은 사이즈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까만 부분이 비어 있게 된 거죠. 나중에 출력해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사이즈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도 얹어 볼까요? 사진도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죠? 이 사진은 세로 비율이 더 긴 사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으니까 전체를 보여주게 되면 빈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진을 또 하나를 얹었습니다. 이번에도 빈 공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다양한 사이즈를 영상에 꽉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사이즈에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도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키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이 있습니다. 자,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아래쪽에 보면 모션이라고 있죠? 모션 누릅니다. 그러면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이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죠. 자, 스케일 수치 부분에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여기에 얹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레이 헤드를 또 움직여서 여기에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사진이네요. 자, 여기는 많이 키워야 되겠죠? 자, 이 클립도 선택하시고요. 자, 이펙트 컨트롤에 비디오에 와서 스케일을 또 키웁니다. 쭉 키웁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없게끔 완전히 키웠죠? 자, 우리는 위에도 좀 보이고 싶은데 아래만 보여요. 그럴 때는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잡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비디오에 보시면 모션이라고 있죠? 모션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조절점이 생기게 됩니다. 영상 화면이 너무 커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Fit을 누르시고요. 사이즈를 줄이세요. 50%, 그 다음 10% 이렇게 줄이면 나머지 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모션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잡고 아래로 내리세요. 그래서 위치를 잡는 거죠. 어느 부분이 보일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실제 영상 편집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너무 작아서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 여기는 프로그램 창에 10%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고요. Fit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창에 딱 맞춰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플레이 헤드 움직여서 끝으로 갔어요. 자, 이것도 사이즈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클립을 우선 선택하고요. 스케일 가서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자, 이거는 비율이 다르네요. 자, 위아래는 채워졌지만 여기는 빈 공간이 있죠.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려나간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채워진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가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찍어서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소스를 찍을 때 미리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서 찍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사운드도 얹어 볼게요. 여기는 사운드 표시만 나오죠. 위에는 영상 표시죠. 아이콘이 다릅니다. 자, 이걸 들고 얹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사운드까지 얹어줄 수가 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편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 소스를 전부 가져온 다음 일단 영상 부분 조절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사운드를 얹어서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영상 편집 전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양한 소스를 얹고 장면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들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사이즈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위에 다른 영상을 또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즈가 작네요. 이 사이즈를 프로젝트 창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좌측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 들어오신 다음 여기서 스케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스케일은 클릭해서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수치 위에 얹으면 손가락 양옆에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직접 마우스로 사이즈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다가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 두 가지 클립이 있고요. 그 중간 부분에 삼각형 모양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두 개가 맞닿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뒤쪽에 있는 영상 클립을 옆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반쪽 삼각형이 나오죠. 자, 여기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끝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완전한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빈 까만색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스냅 때문에 탁 하고 붙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앞에 클립의 끝과 뒤에 클립의 처음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다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보통 장면 전환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중간 부분에 겹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클립을 들고 드래그해서 이 위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얹혀줘도 상관없어요. 이론상 990개까지는 얹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아래는 왜 안 보일까요? 위에 있는 영상과 아래에 있는 영상이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도화지를 두 장을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얹은 도화지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도화지가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동일한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얹으면 가려서 아래쪽은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만약 위에 있는 영상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 있는 클립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스케일 가셔서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에 비디오에 있는 모션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고 내가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이 TV나 영화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영상 안에 영상.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플레이가 되겠죠. 이것은 하나만 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비디오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전부 얹어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얹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해변가 모습 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얹어줬습니다. 그러면 또 위로 얹혀지죠? 자, 이 클립을 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모션 누른 다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사이즈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으시면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영상을 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비디오 1, 비디오 2, 비디오 3까지만 있는데 4가 없어요. 자, 그것은 얹어주면 생깁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또 가져왔어요. 자, 이걸 이 위에다 또 얹어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위에 얹으면 안 보이던 V4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겹쳐서 나오게 되죠. 자, 타임라인의 좌측에 있는 V1, V2, V3, V4 이것을 레이어라고 부르죠. 이 어도비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얹혀 있는 것들을 전부 레이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 전부 레이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V5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영상을 얹고 그 위에 얹으면 이번에는 V5라고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 999개까지 레이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얹었을 경우에 여기에 얹혀있는 순서대로 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레이어 위에 이 레이어가 있죠. 자, 그 레이어를 얹어 볼게요. 그 다음 그 위에 비디오 3번 레이어가 있죠. 그것은 여기 있는 이 해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얹혀지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얹혀 있는 세로로 긴 이 사진이 있겠죠. 자, 보시면 순서대로 얹혀 있죠. 우리는 이 위에서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영상이나 사진을 하나의 화면에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영화 보시면 여러 명의 전화 통화하는 영상들이 화면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위에 얹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모션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오죠. 자, 바닥에 클릭을 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들고 움직일 수 없어요. 자, 이 모션을 클릭을 해야 나오게 되겠죠. 여기 있는 코너 부분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여기 있는 스케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잠시 가려줄 거예요. 그럴 때는 타임라인 좌측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죠. 이 눈을 끄게 되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들을 잠시 가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켜고 여기 있는 사진을 옆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장면 전환이죠. 앞쪽에 영상이 보이다가 그 다음 뒤쪽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기본적인 장면 전환이고요. 자, 그 다음 다양한 장면 전환을 프리미어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자, 그 장면 전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펙트라고 있죠. 이 이펙트는 영상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고요. 이펙트 컨트롤은 해당 영상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위치, 회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 여기 열려 있죠? 이펙트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우측에다 옮겨 놓을게요. 자, 이펙트 클릭 드래그해서 자,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파란색이 나오도록 만든 다음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윈도우 창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열어볼게요. 그러면 디졸브, 아이리스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장면 전환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졸브를 누른 다음 크로스 디졸브 제일 많이 쓰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크로스 디졸브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 얹습니다. 어디에 얹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 사이에 얹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 사각형이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겹치면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장면 전환은 TV나 영화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장면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다양한 장면 전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 전환들은 영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앞과 뒤에 붙어 있는 영상을 장면 전환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위에 레이어상에 위치한 영상이나 사진도 장면 전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장면 전환으로 부드럽게 나오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또 모션 누르고 이번에는 위치를 여기에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사이즈도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에 얹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잡고 드래그해서 앞쪽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 사진이 올라오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영상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어땠어요? 앞쪽 부분이 투명해지면서 뒤쪽 부분이 올라오게 되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은 앞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크로스 디졸브 얹어서 자, 부드럽게 올라오는 게 더 보기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장면 전환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사진이 이어져 있을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장면 전환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전환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장면 전환 사각형 박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때는 항상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죠.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이제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사운드 전환도 있겠죠. 자, 지금 이펙트 창에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오디오 트랜지션도 있죠. 자, 오디오도 얹어 볼게요. 자, 오디오는 이렇게 파형만 보이게 되죠. 자, 이거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 줍니다. 자, 처음 사운드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이나 사운드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은 작은 소리에서 서서히 커지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오디오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스 페이드라고 나오고요. 눌러 보시게 되면
컨스탄트 게인이라고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점점 증폭이 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볼게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는 커지죠. 자, 이걸 지워볼게요. 그 다음 다시 해보면, 자, 다르죠.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소리가 처음은 작다가 나중에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운드와 영상에 전부 장면 전환 효과를 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도 앞에 사운드와 뒤의 사운드의 중간에 놓게 되면 앞과 뒤를 이어서 앞에는 작아지면서 뒤쪽은 작은 상태에서 커지면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것도 얹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소리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장면 전환은 영상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죠. 이번 시간은 영상을 편집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만드는 인코딩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임포트 가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가져오신 다음 해당 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가 얹었죠. 자, 그 다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부터만 나오게끔 클립을 조정을 해줍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줄인 다음 이런 식으로 처음 위치에 위치를 시키겠죠. 자, 이때 선택 툴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뒷부분 또 줄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얹어 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얹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아래쪽에 사운드가 붙어 있지 않죠. 영상만 있는 클립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사운드도 있는 클립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얹은 것은 사이즈가 작아서 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클립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 비디오 눌러주신 다음 모션 클릭해서 사이즈를 키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스케일 위에 얹고 클릭 드래그해서 키워주겠죠. 자, 이제 이 두 개의 영상을 장면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기니까 이것도 좀 줄일게요. 자, 장면 전환을 위해서 이펙트 창을 엽니다. 그 다음 이펙트 창에 비디오 트랜지션 들어가셔서 디졸브 가신 다음 크로스 디졸브를 클릭 드래그해서 앞과 뒤 영상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앞 영상에는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자체의 소리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운드를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스케일 조절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오디오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레벨에 보시면 0.0dB인데요. 자, 이걸 클릭 드래그해서 좌측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자, 너무 작네요. 좀 더 올려볼까요? 자, 소리를 좀 더 줄였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파형만 보이는 것이 사운드죠. mp3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운드가 너무 길어요. 사운드를 좀 줄일게요. 자, 이 뒤쪽까지 가서 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오고 귀찮죠. 자, 그래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자를 때 어떤 거 이용하죠? 여기 있는 레이저 툴을 이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플레이 헤드를 해당 위치에 가져다 놔야겠네요. 자, 그런데 정확한 위치 잡기가 어렵죠. 제일 끝에까지 놔야 되는데 가져다 놓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릅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턱 가서 붙어요. 처음, 중앙, 끝 이렇게 잘려진 부분에는 다 가서 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이저 툴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필요 없는 부분 클릭해서 딜리트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에 소리를 점점 커지고 소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게요. 자, 여기 있는 비디오 트랜지션 위에 보시게 되면 오디오 트랜지션이 있죠. 여기서 컨스탄트 게인을 클릭 드래그해서 끝부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되겠죠? 자, 처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얹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영상에 원래 들어가 있던 이 사운드도 저는 살렸어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셨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면 소용이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죠. 자, 그것은 프리미어가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코딩 한다고 불러요. 이 인코딩이라는 용어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 상단 메뉴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죠. 자,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익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이 익스포트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있어요. 영상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부르죠. 자, 미디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하게 되면 mp4로 저장이 되는데요. 자, 파일 이름 일단 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가끔 이렇게 인코딩한 다음 파일을 못 찾는 분들 계신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 확인을 하시고요. 보통은 이 프리미어 파일이 저장된 해당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포맷이라고 나오고요. H.264라고 나오죠. 여기에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AVI는 압축하지 않은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지금같이 10초 정도의 분량일 경우에는 거의 10기가 가까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압축 방법은 H.264죠. 이 H.264로 하면 거의 문제 없이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상관없이 전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HEVC도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H.264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매치 소스에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 비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화질이 제일 좋은 거고요. 미디움, 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용량 차이 때문에 그렇죠. 용량이 작아야 될 경우에는 로우 비트레이트로 하시면 되겠고요. 용량 상관없이 화질을 좋게 할 때는 하이 비트레이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은 4K 영상, FHD, HD, SD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은 영상의 사이즈가 되겠어요. 4K면 제일 화질이 좋겠죠. 그 대신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영상에서 사운드만 내보낼 수도 있고 영상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비디오에 체크가 되어 있고 오디오에도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만약 오디오에 체크를 끄게 되면 비디오만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비디오를 끄게 되면 오디오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원하는 부분만 따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에 맞는 출력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체크하시면 유튜브용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뭐 비메오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용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물의 결과는 여기에 나오죠. 비디오는 H.264고 사이즈는 1920, 1080, 초당 프레임 수는 29.97, 총 시간은 15초 1프레임 이런 식으로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 전체의 길이가 15초 1프레임이라고 나오고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는 필요 없고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인코딩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작업을 할 때 정확하게 만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전체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가 되죠? 벌써 끝났네요. 우리가 프리미어 작업하기 전에 항상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프리미어 파일을 저장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폴더 열어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어 파일 저장이 돼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금방 인코딩을 한 파일이 여기에 있네요. 용량을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0메가라고 사이즈가 나오죠. 자, 용량도 압축이 돼서 작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이 파일을 누구에게든 보내면 전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인코딩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프리미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이 파일이 아니고 인코딩을 해서 mp4로 만들어서 보내줘야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타임라인에 얹고 간단하게 장면 전환을 한 다음 음악도 얹고 인코딩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만드는 전체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동일한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만 잘 익혀두시면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은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